월세를 3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저는 지금 40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LH에서 20년간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주거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저희가 만난 황순애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0세인 황순애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새 들어 살았어요. 지금 사시는 집의 월세는 40만 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겨우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집세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매달 걱정이 태산 같으시다고 하네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건강할 때까지는 스스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황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나이 들어 집이 없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 불안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 혼자 늙어가는 불안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정부가 고령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임대주택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만 원부터 시작하는 집,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 말입니다. 그런 집이 정말 있나요? 설마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황순애 씨처럼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집 없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싼 집이 아니에요. 고령자 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고령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한 맞춤형 주택이에요.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가장 걱정되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화장실과 현관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둘째,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습니다. 병원, 시장, 복지관이 도보 10분 내에 위치해 있어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1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라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에요. 넷째, 장기 거주가 보장됩니다. 일반 전세처럼 2년마다 이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시고 자격 요건만 유지되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서 응급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황순애 씨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겠구나. 병원도 가깝고 넘어질 걱정도 덜하고 무엇보다 월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실제로 현재 고령자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이웃님들의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우리 같은 사람도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구나 싶어요. 한 입주민의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조건의 집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지금이 기회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전국에 약 3만 가구 정도였는데 2025년부터는 매년 1만 가구씩 추가로 공급됩니다. 5년 후에는 총 8만 가구까지 늘어날 예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회가 2배 이상 많아진 거죠. 두 번째 변화, 연령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6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황순혜 씨는 70세이니까 당연히 해당되죠. 세 번째 변화, 소득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는데 이제는 70% 이하까지 확대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약 14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순혜 씨처럼 연금 6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 자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2억 1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3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졌어요. 작은 땅이나 오래된 차 하나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섯 번째 변화, 신청과 정보 접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서류를 직접 가져가야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황순혜 씨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은 해당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가능하겠네.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약 70%가 실제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죠? 특히 2025년부터는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주 확률이 더욱 높아졌어요. 지금이야말로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따로 살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그리고 선정 순서도 정말 공정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황순혜 씨처럼 기초연금 받으시는 차상위 계층이에요. 아, 그럼 저도 기회가 있겠네요. 황순혜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을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지 않아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되는 서류 정도면 충분해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네, 어머니. 30분이면 다 끝나요. 황순혜 씨는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황순혜 씨처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망설이지 말고 일단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모집 공고는 보통 3월에서 4월, 9월에서 10월에 나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실제로 어떤 집에 살게 되는지겠죠? 황순혜 씨가 직접 둘러본 실제 고령자 임대주택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요? 황순혜 씨가 신청서를 내고 나서 밤잠을 설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혹시 허름하고 낡은 집은 아닐까? 혹시 외딴 곳에 있어서 생활하기 불편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래서 황순혜 씨는 직접 몇 곳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단지였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요. 황순혜 씨의 첫 인상이었어요. 5층짜리 아담한 건물 4개 동이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어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300만 원,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는 3만 원 정도 나와요.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니 황순혜 씨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집안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화장실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튼튼하게 달려 있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특수 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도 일반 문보다 넓어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5분만 걸으면 병원이 있고 전통시장도 바로 옆이에요. 지하철역까지는 버스로 10분이고요. 정말 생활하기 좋은 위치였어요. 현재 살고 계신 김영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살아보니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 안전해요. 밤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복지사님도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경기도 안산 고잔동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놀라웠어요. 월세가 겨우 3만 원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가요?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고령자 전용 동이 따로 있어서 임대료가 더 저렴해요. 1층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과 프로그램실이 있었어요. 요가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겠어요. 황순의 시가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는 부산 장림동이었습니다. 여기는 기존 아파트를 고령자용으로 리모델링한 곳이었어요. 아파트라니. 정말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 황순의 시가 지금 내는 월세 40만 원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 층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바다도 보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에 황순의 시 마음이 설레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전남 나주였습니다. 여기는 좀 달랐어요. 2층짜리 연립주택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시골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만 원, 생활비도 서울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았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시내 나가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고 조용했어요. 황순의 시는 이 모든 걸 둘러보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집들이 그냥 운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신청 전략도 있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황순의 시가 실제로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전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순의 시가 여러 곳을 둘러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도봉구 단지에 신청서를 냈어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 같아서요. 하지만 신청서를 내고 나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정말 될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걱정 누구나 하시죠? 그래서 황순의 씨는 주민센터 상담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해질까요? 상담사가 알려준 몇 가지 팁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 팁, 여러 지역에 동시 신청하세요. 한 곳만 신청하지 마시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여러 곳에 신청하세요. 기회가 그만큼 많아져요. 황순의 씨는 도봉구 외에도 성북구, 중랑구 두 곳을 더 신청했어요. 두 번째 팁,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보통 상반기는 3월에서 4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에 모집해요.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LH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팁, 가산점을 챙기세요. 어머니는 70세니까 고령자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니까 1인 가구 가산점도 있고요. 황순의 씨처럼 고령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가산점이 많아요.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황순의 씨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입주하면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답은 건강하시고 자격 요건만 유지되면 계속 살 수 있어요. 왜요? 일반 전세처럼 2년마다 갱신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각 단지마다 사회복지사나 생활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응급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도봉구 단지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말씀이었어요. 지난달에 밤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5분 만에 복지사님이 오셔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월세가 오를 수도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일반 월세처럼 마음대로 오르지 않아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오를 수는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지는 않아요.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는데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라서
오히려 서로 의지가 많이 돼요. 함께 산책도 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외롭지 않아요. 안산에 사시는 박순덕 할머니의 경험담이었어요.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도 엄마 괜찮은 곳이야 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고 나서는 여기가 훨씬 안전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좋아해요. 황순의 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자식들이 더 안심하더라고요. 신청하고 3개월을 기다린 어느 날 드디어 황순의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도봉구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황순의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70세에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어요. 황순의 씨가 실제로 입주한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경험한 황순의 씨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6개월 후 황순의 씨는 도봉구 고령자 임대주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매일이 감사해요. 황순의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7시 창문을 열면 정원에서 이웃 할머니들이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어요. 황순의 씨도 자연스럽게 합류하죠.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오전에는 1층 프로그램실에서 요가도 하고 한글 교실도 들어요. 평생 배우지 못했던 컴퓨터도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다니 저도 몰랐어요. 이제 자식들하고 영상통화도 해요. 점심시간이면 이웃들과 함께 반찬도 나눠 먹고 가끔은 함께 요리도 해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도보 5분 거리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바로 옆 보건소를 이용해요. 병원비도 많이 절약돼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요. 저녁에는 정원 벤치에 앉아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방에서 책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밤에 혼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복지사님도 계시고 이웃들도 있고 뭔가 든든해요. 가장 좋은 건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월세 4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총 50만 원을 냈는데 이제는 월세 10만 원에 관리비 3만 원, 총 13만 원만 내면 돼요. 37만 원이나 절약되는 거죠. 그 돈으로 황순의 씨는 작은 적금도 넣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황순의 씨의 자녀들도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훨씬 밝아졌다, 건강해 보인다고 해요.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황순의 씨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을까요? 진작 알았더라면 더 일찍 신청했을 텐데. 그래서 황순의 씨는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될까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월세 30만 원 이상 내고 계신 분들 정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 든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세요. 황순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주변에는 황순의 씨처럼 혼자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LH 지사, 전화 1600-1004 LH 콜센터. 모집 시기도 놓치지 마세요. 상반기 3월에서 4월, 하반기 9월에서 10월.
여러분의 노후가 황순의 시처럼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